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의 왕 리나쌤입니다. 우리 11기 수강생분이세요. 서울의 상업지역에 모텔을 인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플래닝 대표님과 합작해서 멋진 공간을 연출해 보려고 해요. 여기는 상업지역 안에 있습니다. 2호선 그리고 또 몇 호선이 있죠? 5선. 2호선, 5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베스트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취득을 하셨습니다. 매매가가 15억 5천만 원인데요. 은행에서 감정하는 감정평가가 23억이 나왔습니다. 15억 5천에서 23억의 버퍼를 이용해서 시설자금 대출로 더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떤 관점에서 이 모텔을 보셨을까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노후된 이제 모텔이고 상업지라고는 하나 굉장히 주거 지역 같은 바이브를 띈 이런 동네에 있는 낡은 여관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바꿔내야 되거든요. 스테이와 그 다음에 호텔의 중간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좀 바꿔볼 그런 기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들어가서 한번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은 여기 그 무인으로 운영하실 거죠? 네. 상줄 누가 해요? 그것도 아직은 아직 안 정했죠. 오토로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예, 요 정도 객실은 오토로 운영을 해야 아마 운영 이익상에서 되게 재미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건물주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운영 자산으로 매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될 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프론트가 없어져 있어 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남겨놓냐가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고요. 아마 앞단에서 좀 끊어서 키오스크 배치랑 무인화로 운영할 수 있게. 근데 필요시에는 나중에는 피봇해서 여기를 유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좀 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었던 고민이 소장님 여기다 문을 내면 어떠냐. 여기다가요? 네, 그러면 한쪽은 별채탕 되고 네. 한쪽은 객실 침실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벽체가 신설되는. 그럼 사실 공사 범위가 크지 않으면서도 네. 이 안에를 전용부로 좀 할 수 있으니까. 전실 느낌으로 해서 쫙 들어가서 맞아요. 양쪽으로 네, 그럼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 투베이가 되잖아요. 네, 엄청 작죠. 네. 사실 이제 통합객실 할 때는 그래서 아예 그냥 화장실 한쪽은 없애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 없애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방을 두 개를 통합하는 게 오늘 타당하다 그러면은 이건 아마 높은 확률로 없어질 겁니다. 야, 그럼 공간이 넓어지고 4인 또는 6인까지도 빡빡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4인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예. 이쪽은 그나마 뷰는 나요. 벽뷰는 아니고 앞에 건물이 있기는 하나 시멘트 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벽돌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런 주택 동네의 운치를 낼 수는 있죠. 근데 이 방도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통합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이제 이 벽면이 화장실 벽면이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화장실만큼의 1.5평 정도는 또 확보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개방감은 생기겠죠. 이거보다도 1.5배 이미 큰 방들이 여기서 평일에 5만 원, 주말에 7, 8만 원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펙 자체를 그 정도 스케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통합계획관에는 각 방당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네, 기동보 구조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특이에 되게 용이하다 건물이. 지금 공간 구획에 대해서 합쳐서 더 돈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에서 쪼갰을 때 돈이 될 건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2층, 3층이 올라와서 오른쪽 구조가 지금 같아요. 저쪽을 합쳐서 공간의 구획을 좀 넓게 한 다음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요 정도 객실 크기를 단일로 경정하려면은 면적 자체가 지금 원체 작잖아요. 그래서 컨셉을 넣어서 이거를 객단가를 극복을 해줘야 돼서 작은 스케일에 들어갔을 때 재미난 요소로 컨셉추얼한 그런 컨텐츠룸이 필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PC 같은 컨텐츠가 들어오더라도 일본에서 밤새는 PC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컨셉이 차라리 좀 들어가 주면 야 여기 재밌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나야 되니까 좁은 게 아닌 컨셉이 뭐가 있을까 그걸로 이제 도출하는 방향으로 확 가야 되고 메인 사진 같은 것들은 통합한 방 들이 조금 이 호텔의 정체성을 잡아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단일 방으로 가려면은 감도보다도 뭔가 컨텐츠가 좀 더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기능을 좀 갖춰줘야 되는 기획으로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단일 객실들로 따졌을 때는 면적상으로 너무 밀려요, 경쟁업체들한테. 안에서 말씀드린 거는 소형 사이즈인데 변별력이 생길 수 있게 컨셉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방식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획들을 좀 접목을 하면 여기가 좁은데 원래 좁은 컨셉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칭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지하를 개발해야 된다. 여기 지하가 또 엄청납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실측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 실측 평면이 나올 거고 네. 한 개 정도의 별채탕을 똘똘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 아마 현실적일 거다. 옷도 좀 벗어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욕실, 화장실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와야 되고 크게 욕탕도 들어와야 되고 여기 두 팀이 들어갔다가는 동선이 바로 얽혀버릴 것 같거든요. 하나 정도의 똘똘한 별채탕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사실 이런 목욕탕 같은 걸 갖고 있는 호텔이 네. 화곡에는 없거든요. 에어비앤비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은 동네예요. 신정내거리 이쪽에서 저희가 에어비앤비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잘 나가요. 확실히 에어비앤비로 판매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거는 되게 좋은 어떤 채널 전략의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별채탕이 되면은요, 여기 오신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쪼개서 하나요? 맞아요. 하루에 최대 3타임을 쪼개야 되는데 네. 대표님이랑 말씀 나눠야 될 거는 네. 여기에 청소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네. 청소팀만 받쳐준다고 하면 3타임도 돌릴 수 있는데 중간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객단가에 높게 설정해놔서 하루 통을 한 팀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운영 효율은 더 올라가겠죠. 네. 예. 지금 쭉 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네네. 저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왔거든요. 생각보다 괜찮고 지금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구획이나 설계가 지금 그대로 구현이 된다면 이 애프터가 너무 빛날 것 같아서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서울이고 네. 그다음에 소형 스테이 모델이니까 스테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상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네. 여기는 전형적으로 모텔처럼 개발하면 좀 큰일 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네.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집 같으면서도 네. 집에서 느껴보지 않는 생경함 그런 걸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게 네. 여기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 숙소 공간은 내 집에 없는 전혀 다른 게 있어야지 차별화가 되고 재방문의 고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또 이게 또 일맥상통하네요. 아, 그래요? 네. 자, 여기는 화곡동이었고요. 화곡동의 비포 현장을 같이 찍어봤습니다. 몇 달 정도 걸릴까요? 여기는 3달 정도 잡으셔야 될 것 달. 같고요. 지금 이제 기획 단계니까 기획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4달 반 뒤에는 여기 이제 오픈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3달 뒤에 또 멋진 모습으로 대표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까지. 안녕해 주시면 됩니다. 네.